예민수의 주식 라이브 쇼 월요일에 초대 손님 JK스탁 곽영훈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칸막이가 낮아가지고 다 보여. 칸막이 좀 높은 걸 하나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간 전망하면서 월간 전망할 건데요. 네. 오늘 주가가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걸로 본 사람은 별로 없지요. 조금 조정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주가 하락하고 외국인이 네. 많이 판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뭐 최근에 사실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 심리가 많이 나왔었죠, 사실은.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우리 구독자님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그 뉴스 플로우 상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워렌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버핏 지수가 네. 있는데 그게 이제 그 GDP 대비 시가총액을 이제 비율적으로 잡는 건데 거기 한 60 정도 가면은 이제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20이 넘어가게 되면은 과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7 정도로 현재 그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과열로 들어가기 전, 그 정도 단계를 좀 보셔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요인들이 좀 있어서 17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 과열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에 대한 경계 심리가 나온 거죠. 사실 전반적으로 지수상으로 봐도 상당히 조금 경계 심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에 의해서 좀 유입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살짝 이게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나왔다가 오후에 2천억 이상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된 바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경계 심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막연하게 시장이 긍정적이다 또 좋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단기적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면은 또 견디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서 종목을 또 안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좋은 종목을 좀 가져가시되 조금 비중을 좀 낮추어서 트레이딩하고 현금을 상당 부분 좀 확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좋은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시장 요인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해당 기업이 향후 성장성이 대단히 좋아요. 그럼 밑에서 추가로 더 사주는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조금 12월 들면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그죠? 네네네. 내일 12월인데, 근데 월요일 시작되니까 마치 오늘 12월 된 분위기야. 그런데 네. 어쨌든 12월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했었고, 네네. 오히려 좋은 주식들은 또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좋은 주식, 실적 네. 좋은 주식 나오면 사실은 상관없는 사람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기회죠. 근데 어쨌든 네, 단기 맞습니다. 변동성 좀 보자고 하셨고, 네네. 조금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했다. 거기다가 이제 MSCI 변경된 외국인들 매도도 있어서 네. 이게 좀 오늘 하락을 부추겼다. 네. 이 정도 얘기를 하겠고요. 네. 네, 맞습니다. 주식을 이제 유명한 정치격언 가운데 주가가 오를 때 주가가 참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때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건데요.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 주간 전망이면서 네. 12월이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네, 네, 12월 네. 전망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12월에 변수로서 챙겨야 될 것들 뭐뭐 있을지 좀 제가 좀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변수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건 바로 가장 첫 번째 변수는 이 바이든 정권 인수 개시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승부 안 했는데요? 근데 그게 최근에 좀 말이 좀 많이 나오는 네. 게 부정투표에 대한 징후도 있다 없다 별 소리가 다 이렇게 좀 오가고 있고 네.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정권을 당연히 인수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루머가 많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 어느 정도 윤곽이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네. 한 12월 한 8일 정도쯤에는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8일하고 예상하는. 14일이 중요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뒤집히게 되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아니, 그 뒤집힐 가능성이 그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 우리 지금 그 본 방송에 출연하면서 예. 좀 돌아다니는 얘기를 조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뭐 공식적으로도 지금 많은 의문점을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그 뭐 우리 그 방송상에서도 얘기하죠. 의문점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전부 다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은 관전 포인트는 조금 갖고 가실 필요가 있다. 예, 8일하고요. 네. 지금 보면 이모션님 8일하고 13일, 14일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8일하고 왜 8일하고 14일이 중요하냐면 8일은 아마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 짓는 날이 8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14일 날이 이제 선거인단이 가서 뭐 요식행이긴 하지만 투표를 하는 게 14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네, 네. 14일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12월에 시장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흔들릴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14일이든 8일이든 바이든이 이제 선거인단이 확정졌다. 네네. 그러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뉴스의 8월화처럼 네. 한 8월 중순쯤이 좀 네.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건데요. 8일이랑 14일. 어쨌든 네. 그 미국 대선이 변동성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네, 일단 관전 포인트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예상했던 대로 뭐 순탄하게 이어지면 큰 문제는 네.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징후가 나오면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은 이제 전개가 좀 되겠지만은 혹시나 이런 네. 관점 가지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최근에 또 시장에서 우리가 또 조금 관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중국 쪽에서의 또 기업 부도 회사채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그래요? 경우도 네. 있거든요. 중국 증시 좋다고 그러고 요즘 분위기 좋은데? 그게 이제 사실 정책. 위안화도 강세고 경기도 위안화도 강세고 예, 예.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기업에서 상당히 이제 회사채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내용이고, 뭐 화천그룹의 뭐 칭화윤희 뭐 그룹이라든가 뭐 융천 석탄전력 회사채 디폴트 이런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고, 엔트그룹의 어떤 상장 무산 이런 부분도 좀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이 어떤 이런 징후들에 의해서 만약에 좀 자금 조달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중국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좀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건 현재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쪽에 굉장히 좋은 뭐 장밋빛 전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여기 좀 정책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관전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법회 지수에 의해서 이 버블 수준이 가장 또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목에 찬 상황에서 예. 뭐 조금 뭐 약한 부정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도 시장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받침이 되거나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목에 좀 찬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툭 건드리면은 뭐 좀 터지는 뭐 그런 느낌을 좀 손대면 줄 수 있는 하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아직 뭐 사실 시장에 또 어느 정도 유동성도 지속적으로 좀 공급해온 바가 있고, 시장의 어떤 급락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뭐 크게 염려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포인트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깁스 네. 관련주가 유망하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느 거요? 깁스. 깁스요? 바이든이 발목 부상 당해가지고요. 깁스 관련주가 좋다고. 예. 그런 그 창의적인 발상 좋습니다. 사실은 그냥 백신 얘기 지금 나오면서 백신 뭐 우리가 만드는 업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생산하는 CM 업체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최근에는 백신 논란 사실 주사기 필요하잖아요. 주사기. 예, 그렇습니다. 세운 메디칼 이런 사실은 네. 다음 단으로 가면 창의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알겠지. 네. 그 다음 단계 뭐고, 그 다음은 뭐지. 네. 그러니까 보통 한 번 생각하면 안 되고요. 두 번, 세 번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좋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조금 12월 요인들을 뭐 나쁘다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하자. 뭐 조금 요런 이렇게 차원이죠. 찼다는 느낌으로 조금 네. 조심하자고 이제 네.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그 주말에 좀 오늘 출연한다고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많이 했는데, 뭐 주말에는 공부했더니 머리가 아프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에 예. 그 미국 베이지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중순 자료, 11월 중순 자료 조사를 또 뭐 한 자료들이 좀 나오는 모양인데, 이 중요한 건데 코로나 확산 요 부분이 예. 이제 뭐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우리가 늘 뭐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거 정말 이게 코로나 확산이 이게 이제 제압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예. 코로나 관련된 거는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네. 시장이 뭐 이미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요번에 뭐 저 미국에 또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추수감사절, 그때도 블랙 또 프라이데이. 예. 뭐 좀 그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좀 조심해 줘야 되는데 상관없이 막 그 활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해서 막 또 확진자가 또 더 많이 늘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방어를 하는 것도 이 협조가 없으면은 좀 힘든 것이 아닌가. 만약에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면은 최근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단히 어렵게 좀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백신도 뭐 12월 달에 또 이제 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면 부분이 코로나와 있습니다. 관련되는 뭐 진단 키트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진단 키트들은 사실 조금 동력을 잃은 것 같고 최근에 환자 늘어나면서는 뭐 포장재, 네네. 뭐 재지주, 뭐 이런 플라스틱 뭐 이런 쪽 용기가 좀 강하잖아요. 그런 네네네. 쪽은 좀 추가적으로 네. 여력이 있어 보입니까?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네. 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상승했던 종목이 네. 이제 뭐 포장, 그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대형 포장은 상한 것 같네. 네네. 뭐 테린 포장 뭐 25%, 한익스프레스 20%, 예, 네네. 강했는데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그 상당히 최근에 뭐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이슈도 있고 해서 뭐 일단 좀 뭐 제지 뭐 가격도 좀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서 집에서 이제 청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청소를 많이 하신다고요? 예, 이제 예. 청소를 많이 하는데. 착한 남편이시군요. 근데 우리 사모님과 또 네. 자제분께서 예. 뭘 자꾸 주문을 해요. 뭐를? 그러면은 박스가 오지 않습니까? 주문한다는 게 이제 택배 주문을 하신다고? 네. 하루에도 평균 3개가 와요. 3개. 제가 조금 게으름만 피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그냥 네.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냥 뭐 엄청 쌓입니다. 예. 그거를 제가 분류하러 가면은 포장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뭐 재지 관련된 종목들과 이런 종목들도 주목하셔야 되고 또 하나 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인선 ENT 네. 인선 ENT가 그렇죠. 좀 올랐거든요. 폐기물 관련주 계속해서 지금 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예, 인선 ENT나 뭐 YNT는 뭐 그렇게 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네. 못했는데 KG ETS 이런 종목들도 KGETS 올랐고 강했고 YNT는 우리 영업일 기준에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뭐 1.79% 빠진 거는 애교죠, 애교. 애교. 네. 예, 애교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트렌드는 아니지만은 참 전통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빠졌다가 다시 또 가격도 모멘텀 주고 있는 인선 ENT, 이런 종목을 좀 주목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아마 우리
우리 시청자님들이, 구독자님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시젠. 시젠, 그러니까 시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젠, 그러게 그죠? 고민이 많습니다. 시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차트를. 실적은 좋다며요. 네, 실적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뭐, 그 개인적인 어떤 뭐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막 주장하고 우기고 이런 식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 시장의 어떤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언제쯤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편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 과매도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과매도 국면에 접어든 그런 상태로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뭐 종식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검사는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병원 가서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이렇게 뭐 진료를 좀 받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 조그마한 이렇게 뭐 떼내는 수술이 있는데요. 예. 그것도 수술이라네요. 그래서 뭐 그걸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코로나19 진단을 받아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증상이 없고 다 체크를 했는데도 이렇게 정식으로 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해야 된다고, S 강북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진단 키트는 계속해서 이게 좀 쓰임새가 계속해서 있겠구나. 자,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면은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빠지고 난 상황이라면은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윗단에서 뭐 30만 원대 정도 사신 분 입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의견을 존중을 해서 어느 시점인가는 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래서 신규로 좀 보고 계신 분도 들어갈 네. 만한 자리도 되나요? 저는 이제 과매도 국면에 이제 짐이 들었다고 생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주봉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현지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지금 추세가 좀 깨진 상황이라서 한 3번 그렇죠. 정도 예. 시간차를 두고 좀 매수를 해서 만약에 기존에 한 1,000만 원씩 샀다면은 한 2천만 원씩 정도 예, 여유가 되시는 네네. 분이 풀로 들어간 얘기 아닙니다. 뭐 한 1억 원 한 1억 원 정도 투자한다 가정하면은 뭐 한 10% 들어갔다면 한 20% 더 투여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식의 전략을 취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일단 한번 수익 났을 때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대표 탑티어 종목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 보시는 우리 패밀리들이랑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엄연히 다르다. 다릅니다. 같이 예. 3번을 사더라도 네. 할 수 없이 돈 더 가져와서 물타기 하는 거랑 처음 계획해서 나누어 사는 거랑은 다르다. 네, 분할 네, 매수를 네.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시간차 공격이라는 말씀으로 네. 시간차 공격 배구에서 나오는 건데 원래 근데 저는 사실은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물타기와 이제 분할 매수는 틀린데 이번 경우는 물타기죠, 사실은. 솔직히 물타기인데 왜 제가 물타기를 네. 말씀드리냐면은 시장에서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크지는 않지만은 그 전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그래도 순이익이 한 6% 정도는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업 전체가 예, 시젠이요? 시젠이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또 내년 1분기 때는 조금 약화되는 거 나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빠진 경우와 4, 4분기가 좋다면은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좀 찾아서 예. 대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아주 길게 좀 보시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은 지금은 이제 약간 맛보기, 애교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구체적으로 뒤쪽에 할 거고요. 네네. 그러면 연말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들은 네. 다소 좀 우리가 이제, 뭐 가는 거야? 뭐 싫어? 이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쿨다운 시키셨거든요. 그럼 네네. 연말 지수 전망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수는 지금 사실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좀 뭐 이렇게 빠지고 뭐 그럴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밴드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방 밴드는 뭐 증권사에서 2,550에서 2,650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2,500에서 2,700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2,700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근에 많이 나오는 버핏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 2,700선이 넘어가면은 120 단기적으로 좀 과하다. 120%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단까지는 좀 열어놓자 이렇게 좀 말씀을 지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지수도 지수지만은 종목 간의 흐름에 좀 이렇게 그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좀 찾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물론 이제 트레이딩을 그날 청산해 버리는 투자자 같은 경우 사실은 뭐 그런 고민이 없지만 네. 포지션을 가져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상당 부분 좀 덜어내고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12월에 좀 덜어내고 연초 네네. 들어서 다시 네네. 1월 효과도 있으니까 네네. 연초에 다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네네. 시장 밖으로 예상 밖으로 또 이제 치고 갈 수 있으니까 다 버리면 속상하니까 네. 혹은 이제 좀 주식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식을 다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 파는 건 아니고 예, 주식을 일정 부분 갖고는 가셔야 돼요. 갖고는 가셔야 되는데 비중이 문제겠네요, 그러면. 비중이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저하고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함께 쓰시는 분이 누군데? 같이 그러니까 이제 예. 일하시는 분들? 아니요, 이제 제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이런 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 저도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현금 비중을 최소한 40%는 지금은 확보를 해야 된다. 예. 40에서 50%를 확보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50% 가지고 뭐 조금 모아가는 종목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설령 조금 삐끗해도 예, 좋은 종목이라면은 현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추후에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풀베팅이 지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파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상방까지는 딱 왔는데 이 상방이 뚫려버리면은 얼마까지 갈지는 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어설픈 주식은 다 매도를 다 하시고요. 좋은 주식, 유망한 주식 있잖아요. 뭐 똘똘한 한 채? 네네, 똘똘한 주식. 네, 똘똘한 주식 그런 예. 주식들은 좀 보유를 하자. 대신에 추후에 빠졌을 때 좀 자신감 있게 예. 사주는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현금을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제 변동성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서 한 40%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네. 가면 좋겠다. 한 60 네, 정도는 그렇습니다. 압축해서 좋은 네. 종목 위주로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전망 12월 전망했고요. 네. JK스타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